자, 드디어 하트 시그널 5의 불륜 의혹을 받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누구다 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온라인상의 반응이라던가 최초의 폭로그를 유추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정규리 씨가 아니냐라는 의견과 의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과연 어떤 입장을 발표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결국 제작진은 이날 9회차 방송을 하기 거의 코앞에 한 1시간 전쯤 이 기사가 긴급하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분량을 축소하도록 검토 중이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트 시그널 5 제작진이 출연자 불륜 의혹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일간 스포츠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현재 일부 출연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출연진의 방송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번 프로그램 출연자 A씨가 자녀를 둔 기혼 남성과 교제 중이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가 뭡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잖아요. 손해배상 소송 중이다 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게시글 원본 글은 삭제가 됐지만 이미 많이 확산이 되었었다라고 되어져 있었죠.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관계자는 게시글에 그 내용들 정말 불륜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진위가 판별될 때까지는 무분별한 추측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미 이틀 전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혹 제기를 받은 당사자와 또 함께 그 브랜드의 대표자가 바람을 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며 그 한복 브랜드의 대표자에 대한 이름, 얼굴 모든 것이 공개가 되었음에도 어떤 입장문도 밝히지 않고 오히려 SNS를 돌연 삭제하거나 잠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트 시그널 5 제작진이 이 출연자와 논의 중이다. 과연 그 출연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충분히 하트 시그널에서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중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입장문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장문이 발표되는데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죠? 어찌됐건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라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기사와 최종 입장 발표가 공개가 되면서 대중들의 반응은 들끓었습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분량을 축소하네. 통편집은 못하겠지만 데이트하는 장면 분량은 대폭 줄이겠다. 당장 통편집은 서사상 말도 안 되긴 한다. 통편집하면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허무할 거다. 그러니까 정규리 씨로 특정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트 시그널 이번 5 시즌에서 상당히 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과거 현역가왕의 숙행 씨와 유사해요. 뭔가 활약을 많이 했던 출연자가 불륜 의혹에 휩싸이면서 통편집을 덜어내기에는 제작진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 그 부분이 좀 유사해 보입니다. 어찌됐건 결국 편집이 되나 보다. 9화는 그냥 방송될 수밖에 없나 보다. 결국 분량을 축소하겠다라는 건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중립기여를 박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유튜버라는 놈이 이렇게까지 빼박 증거들이 있는데 왜 중립을 박아? 여러분, 빼박 증거라고 하기에는요, CCTV 장면과 이 주장 글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이걸 부인을 해야 돼요. 또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허위사실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를 피해서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사태가 아직 당사자들의 입이 열리지 않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겠죠. 최초의 폭로글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찌되었든지 이 제작진의 입장 발표는 이번 흐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은 이미 하트 시그널 5 정규리라고만 검색해도 미스 코리아 출신 한복 디렉터 유독 검색량이 폭발하는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규리 불륜 의혹 사실관계가 있다. 하트 시그널 정규리 사생활 의혹 제기가 되었다. 불륜 의혹 사실관계 총정리, 불륜 의혹 유부남 상사 폭로 논란 정리 이미 쭉 쏟아지고 있습니다. 쭉 쏟아지고 있어요. 블로그에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은 얼마나 이번 사태에서 정규리 씨를 정조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만약 저게 조작된 CCTV 사진이고 주장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면 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억울한데 왜 잠적하고 잠수를 타? 그게 상식적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만약 정규리 씨가 정말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입장문 정도는 표명이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당시 그 폭로글을 살펴보면 상간소송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피고인으로 이미 딱 찍혀 있다. 피고인으로서 조사받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송 중에는 그 어떠한 것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법적인 대처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만약 본인이 정말 억울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입장 발표를 하는 게 법적으로 불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배상이 됐건 상간소송이 됐건 본인이 인정을 했다면 빠르게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결과가 잠수를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왜 사과문도 안 올리고 아무런 입장문이 없는 걸까? 진짜 연락이 두절된 것일까? 라는 이야기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소송 중이라 사과문도 입장문도 안 밝히는 거 아닐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는 순간 인정하게 돼서 어차피 사실은 인정하고 소송으로 다툼 중인가? 뭔가 이해하기 어렵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하트 시그널 시즌5의 제작진들이 결국에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고를 떠나서 분량을 축소하겠다라고 검토를 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상이 되는 게 1번. 두 번째,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있지 않나 보다. 왜냐면 당사자랑 연락이 됐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당사자가 기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출연자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날 수 있을까요? 사실이다 아니다 정도는 금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나오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연락이 두절된 것이 아닐까. 만약 다음 10회차 때까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실제로 편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자,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 원본은 꼭 가서 보시길 바래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불륜 사실에 대한 폭로이기 때문에 대단한 공익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어떤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하트 시그널의
가장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륜 당사자 입장에서 이번 내용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사실적시 때문에. 뭐 사실적시가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정치계에서 인정하면서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있는 제도라는 등 뭐 얘기가 많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거를 폐지하겠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지금은 이 법이 통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하트 시그널 정규리 씨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입장 표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폭로글의 당사자가 주체가 지금 아마 와이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 이 불륜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정규리 씨가 이것을 사실적시로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기존의 의견들이었는데 이게 왜 반전이 나오냐면 징역형, 실형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적 제재에 대한 이 구형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불륜 관련 폭로 유튜버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진호 유튜버 영상을 살펴보면 아마 이 폭로글을 쓴 최초 당사자가 사실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이 고소가 되어서 실제로 실형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정말 정규리 씨가 이번 논란의 주인공이 맞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그 상태에서 굳이 본인의 입장을 밝힐 바에는 이런 글까지 썼고 CCTV까지 공개했어? 심지어 CCTV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분이 공익성 인정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워낙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적인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어찌 본다면 개인정보 침해에도 포함될 수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정규리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벌금형이 뭐 많게는 3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대가 대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유명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에 가깝잖아요. 프로그램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연예인들처럼 뭐 천문학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도 1,000만 원대의 벌금형은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많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까지 그 영상에서 제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규리 씨가 이 모든 걸 인정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폭로글을 쓴 당사자를 고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건이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제작진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였고 이 사태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 자체가, 입장 자체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규리 씨와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에 대한 굉장한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점진적으로 많은 대중분들에게 설사 당사자들끼리 손해배상을 하건 명예훼손을 하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은 차갑게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사실적시가 됐건 허위사실이 됐건 정규리 씨가 맞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이 발표됐을 때 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트 시그널 5에서 정규리 씨가 남성 출연자와 영화를 보고 나오던 시점에 영화가 많이 슬펐나 봐요.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울면 안 돼. 나는 강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규리 씨가 울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규리 씨가 정말 의혹이 맞다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빠르게 해명을 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 시점이면은 선공개 영상이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공개 영상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규리 씨의 모습이 다시 한번 쇼츠로 공개가 되면서 이게 통편집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고 정규리 씨가 정상적으로 등장하는 건 맞는 건지, 하물며 정규리 씨의 논란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작진이 확인을 한 건지 등등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댓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불륜 논란 해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쇼츠 영상이 올라오는 거 너무 불편하다. 올린 거 또 올리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올릴 시간이 있다면 선공개 미공개를 올려주시고 입장문을 내주세요. 사실이 맞다면 정규리 씨를 응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해명해주세요. 제작진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확인 분명히 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륜녀를 연애 프로그램에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논란에 대해 얘기하는 인스타 댓글도 다 삭제하더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제작진의 잘못은 아니지만 출연자의 논란이 터졌다면 경위를 파악하고 입장문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 제작진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으로도 흘러가고 있고요. 정규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은 뭐 거의 지금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은 분들이 분통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하트 시그널 5가 정상 방영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들, 특히 피해자인 와이프 당사자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중반부 시점에 CCTV까지 공개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방송이 방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와이프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폭로자는 CCTV 사진 한 장만을 공개했을까?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심지어는 AI 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작 논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중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폭로가 무조건 빼박일 수밖에 없다. 진짜 와이프가 글을 올렸다면 빼박이다. 애가 있는 여자가 자기 가정의 이미지를 부셔가면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게 아닐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다. 글 자체를 와이프가 아닌 다른 악플러가 조작을 목적으로 썼을 경우다. 근데 이런 경우는 와이프부터 하여 당사자들까지 바로 반박이 가능하며 이미 입장문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와이프가 폭로글을 썼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 일각에서는 아내분이 참을성이 정말 좋은 것 같다. 나라면 방송 첫날부터 폭로글을 온 사이트에 도배했을 거다. 2달 동안 어떻게 참은 거냐? 전략적인 참을성이 아니었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 제작진과 당사자들의 공식 입장 없이 정상 방영이 된다면 방통위에다가 민원을 넣겠다. 또 있습니다. 공식 입장 없이 통편집 없는 상황으로 방영이 된다면 바로 방통위에 민원을 넣겠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제작진들도 정신이 없을 거다. 9화 버튼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10화에서는 편집을 통해 비중을 확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통편집을 하지 않고 비판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지금으로선 당장 통편집은 어렵다. 이걸로 방통위를 고발하는 건 오바다. 오히려 피해자인 아내는 정상 방송이 되길 더 원할 것 같다. 더 비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AI 조작된 게 아니냐. 요즘에는 뭐 제 영상의 댓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의혹 제기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진작에 입장문이 발표가 됐어야 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발표를 해줘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만에 하나 이게 AI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런 글을 쓴 당사자는 형사 입건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와이프도 말이 없고 출연자도 말이 없고 지금 신서울 한복의 대표가 불륜남 아니냐라는 의혹에도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대처가 없다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신서울 대표가 더 암울할 것 같다. 스타트업으로 자신의 브랜드가 확 뜬 지 이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브랜드는 굉장히 나락갈 확률이 높아지고 말았다.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대표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출연자인 정규리 씨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신서울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본인 거일 텐데 이미 와이프의 폭로글로 예상되는 그 글이 사실이 맞다면 상간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을 텐데 그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당사자를 출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방송이 타고 나서 폭로가 터지면 본인 커리어와 회사가 나락갈 수밖에 없는 걸 인지를 못했을까? 너무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만에 하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립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출연자인 정규리 씨도 또 지금 불륜남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 브랜드의 대표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출연을 확정 지었을까요? 제가 남자친구라면 무조건 말렸을 겁니다. 또 당사자인 이 여성이 저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출연 못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 브랜드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1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브랜드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서울 한복은요. 김태리 여배우와 협업까지 한 한복 브랜드이며 해외 진출까지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배우 김태리 한복 뉴욕 타임스퀘어 파리 전광판에서 공개가 된다. 전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태리 여배우가 안 그래도 한복과 굉장히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이런 굵직한 여배우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해외 진출을 노린다라는 건 이 브랜드가 얼마나 글로벌화를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캐대헌을 타고 세계를 홀린 한복 디자이너 오인 오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캐대헌이 뭡니까? K-POP 데몬 헌터스,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의 빌보드 차트까지 휩쓸었었던 엄청난 한류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복과 삿갓 이런 게 정말 많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딱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 신서울 한복 브랜드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었고 뭐 어찌 본다면 엄청난 투자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24년도에도 김태리의 K한복 성탄절 미국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류 문화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개발한 한복을 국내와 해외에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런 화보집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 K-POP 데몬 헌터스의 흐름까지 탔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서울 한복의 대표인 이 신준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조작이라고 한다면 진짜 모든 법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함이 맞거든요. 그러니 이게 뭔가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 정규리 씨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에는 현실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져 있는 정규리 씨와 저 신준영 대표의 앞날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